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의장입니다. 오늘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있죠. 어제자 9시 반에 근원 CPI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제가 예상을 했던 거는 높지 않을 것이다. 아마 컨센서스랑 좀 비슷한 수치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큰 호재가 발표가 됐어요. 8.5%가 발표가 되면서 9%에서 피크 아웃이었고 이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랑 식품 쪽을 제외하고 CPI랑 똑같은 것으로 봐도 되는데 이 수치마저 사실상 컨센서스 우리 예측값은 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발표값이 이전 값하고 똑같아요. 즉 컨센서스보다 낮고 이것조차 좀 낮아져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그냥 뭐 YOY 값 또는 MOM 값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 값을 보게 되면은 이전 값은 그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승만 했었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그냥 평행해졌어요. 약간 작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좀 약간 물가가 잡힌다면은 내려가는 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들이 약간 경제에 충격을 줬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때인데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오히려 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값보다는 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MOM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의 가장 큰 숙제였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 또 경제가 아주 망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해소가 됐어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나스닥이 상승이 뭐 아래에서부터 크게 해도 나왔지만 이 상승분을 이어받아서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반영이 되어 있었지만 그에 더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부터 저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가 이 금리 발표에 대한 해석을 먼저 드리고 이 나스닥 차트를 해설을 하고 앞으로 숙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비트코인의 단기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스닥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큰 그림은 상승에서 지금도 하락이라는 거예요. 왜 하락으로 보고 있냐? 약간의 역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극복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 하락 추세 안에서 되돌림으로써 볼 수가 있다는 해설이에요. 자, 그럼 되돌림으로써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저항은 어디서 생겨나게 될까요? 382랑 618 그리고 50%를 되돌려 놓았을 때 하락분에 대해서 38%, 하락분에 대해서 50%, 하락분에 대해서 62% 이런 것들을 되돌려 놓았을 때 저항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가 저항 구간이에요. 하지만 뚫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가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하락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이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은 13.9K 또는 13.5K가 될 것이다. 14.5K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저항 구간에 맞닿았어요. 그러면은 조정이 약간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좀 비중이 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난 10%가 부족해. 아니면은 난 아예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이러신 분들은 50% 되돌려 놓고 나스닥이 조정이 나올 때 또는 뭐 62%까지 가면은 포모가 아마 아주 많이 생길 텐데 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 대해서는 제가 애초에 고려를 하고 있었던 30% 비중에서 더 높여서 매수는 약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25% 비중을 보유 중이고요. 어제 오늘에서 비중을 추가해서 현재는 5% 비중만 남았습니다. 또는 한 10%까지 비중을 좀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석적인 건 5%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큰 것들이 좋게 지나갔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7월 FOMC 정도 지났고 CPI 값도 발표가 되면서 둘 다 좋게 나왔어요. 또한 7월에는 파월이 우리가 연내 목표값으로 금리를 3에서 3.5%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 세 개가 남았으니까 50, 50, 50 올리거나 50, 25, 25 올릴 거예요. 어쨌거나 첫 달은 50을 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달 중순입니다. 이 20일, 21일을 지나서 FOMC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내고 금리 결정 등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 전까지는 중요하게 볼 만한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CPI 발표값을 눌러봐서 일정을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게 하나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9월 달에 이것만 보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셔도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장기 관점을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관점이 달라졌냐? 아니에요. 지금 5일선 이런 식으로 타고 흘러가고 있어요. 21선 깔리면서. 어제 차트가 약간 페이커식으로 우리한테 흔들렸던 장이고, 지금은 한 이 정도가 형성이 돼서 무난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 버텨주게 된다면은 5일선 고점 올리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상승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도는 언제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일봉상 데이터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200일선이 33K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것보다 더 아래에 저항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일봉상으로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는 21선하고 5일선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이때 골크가 만들어지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서 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뚫어낼 수 있을 때 골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 전에 테스트 구간을 갖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테스트 구간을 가질 때 특징은 이게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내려간다라는 소리고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게 되는 거죠. 골크 딱 만나기 직전에.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불확실하니까, 방향성이 불확실하니까 만날 때쯤에 1차 매도를 가져가도 저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매도 언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때쯤부터 매입을 했는데 도대체 매도 언제 가져가냐? 저는 뭐 지금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일봉선 막 크게 흔들리지 말고 이 5일선하고 21선 만날 때 1차 매도 한번 고려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5일선하고 21선이 만났을 때요. 이때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결과만 보고 보자면 이렇지만 5일선하고 21선 만나게 되죠. 미래 차트는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러면은 나는 뭐 100% 들고 있었어. 비중 100% 했으면은 그냥 절반 매도하고 이후 차트 보고 좀 대응을 하자라고 가져갔다면은 괜찮게 매도를 가져갔을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50% 비중을 남게 되는 거니까 뭐 안절부절을 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관점들은 사실 차트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7, 18년도의 차트도 보면은 이런 골크의 기회가 주어지기 딱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올라가게 된다면 골크가 형성이 되는 거겠지만 이게 맞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냥 저항으로서 이런 식으로 소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건 제가 반반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사실 비트코인으로서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스톡투플로우 차트를 말씀드릴 때 가격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이 기간에 따른 장세는 무조건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서 초록색 부분에 고점이 드러나고 세 번 다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세장으로서 하락이 나오면서 큰 하락이 나오면서 대부분 파란색쯤에서 또는 청파쯤에서 이 강세 하락을 마치고 약세 상승, 여기도 약세 상승, 여기도 약세 상승 이런 게 나오게 된다. 그럼 지금은 어디냐? 강세 상승, 약세 하락, 그리고 이 약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위치예요. 근데 색깔을 보시게 되면 약간 초록색과 파랑 사이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는 약간 연파에서 최저점이 드러났었고, 여기는 초록색과 파란색 사이에서 저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3, 14년도를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7, 18년도는 하락분이 하나 더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7, 18년도의 패턴보다는 13, 14년도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즉 14년도에 이어났던 강세장으로서 하락분에 그 차트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에 해당해서 앞으로 남은 9월이 지금 하락분이 하나 더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항상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사실 하락은 좀 존재할 것 같은데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트리플 바텀 이후의 상승이라서 이 바닥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털이는 거의 다 끝났는데 하락분은 나올 거야. 근데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30% 비중밖에 안 들어가냐 또는 33%밖에 안 들어가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확실한 거 하나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게 꺾이면서 어느 달에 제가 매집을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1차 매수에 들어가면 올라가더라도 또는 내려가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점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울기가 계속 된다면은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에 주봉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아마 9월 12일까지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답변은 매도 구간이었는데 좀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말이 길어졌네요. 일단 1차 매도로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추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로서 제가 보고자 하는 구역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이 늘어났죠. 즉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주면서 이런 거래대금을 늘렸는데, 그 이후에 고점을 높이는 차트에 있어서 지금도 약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애매한 그런 상승이고, 지금의 추세는 고점을 올려주는데 거래대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고점이 높아지는데 거래대금이 낮아지고 있다. RSI랑 똑같은 해석이에요. 상승의 힘이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앞으로 고점을 높여줄 때 있죠. 거래대금을 잘 보세요. 일봉상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즉 지금의 차트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면서 고점을 높여주게 된다면은 상승의 힘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해설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상승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약간 강세장이라서 해설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때부터 거래대금이 낮아지죠. 즉 상승이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강해졌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여기서는 상승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주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래대금이 낮아진다. 그거는 거래대금이 가장 낮을 때 상승이 좀 약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락도 똑같습니다. 하락도 하락의 힘이 강해지다가 줄어들 때 그때 저점이 나온다라고 해설할 수 있고, 이것도 똑같죠. 높아졌다 낮아졌는데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가장 낮은 부분에서 추세가 끝났어요. 상승 추세가. 그리고 지금의 하락도 똑같아요. 지금의 하락도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 이 추세가 거래대금이 꺾이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대금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종결시키는 것, 또는 6월 달부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때나 이때 이 하락 추세가 그냥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저는 상승분에 대해서만 해설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 즉 7월 달에 있었던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고점이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낮아진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때가 됐음을 알려주는 거고, 높아진다,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세에 대한 부가 설명을 여기서 드렸고요. 이 다음으로는 스캘핑에 대한 또 초단기적인 모습을 브리핑할게요. 자, 어제자에 중요했던 게 뭐였죠? 어제자에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상승이 이 추세선을 이탈함에 있어서 상승 추세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아주 작게, 하지만 좀 더 컸었던 여기에 해당하는 하락 추세선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는 차트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이 과거 차트가 중요한 거냐? 아니죠. 항상 그렇듯이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이런 브리핑을 할 때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 기점에서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 찍어서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차트가 올라갈 때, 이 추세선이 극복을 할 때 추세 전환을 좀 약간 보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갔냐? 아니에요. 발생을 하지 않았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추세가 지금 정확하게 이 상승 추세선이 가속이 되면서 상승이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장, 이렇게 연장과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은 상승이 계속 된다는 관점이고 전환은 하락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횡보 이후 하락,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소리인데, 알기 쉽게 그냥 하락으로 적어 드릴게요. 지금의 추세가 역전이 되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실시간 장세를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추세선 긋고 과연 아래로 내려가는지만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추세선이라는 게 상승이라면은 상승 추세가 계속 가속이 될 수는 없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곧 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더 높아진다? 이게 상승인가요?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죠. 결국에는 여기나 이런 포인트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또 우리는 선긋기를 하고요. 사람들을 선긋기라고 표현을 하고 저는 추세선이라고 말을 하죠. 아무튼 지금은 그런 기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9월에 교육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먼저 교육을 하는 거는 선 긋기. 야, 이거 1, 2, 3 어떻게 긋는가?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클릭 세 번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들은 대부분 겹쳐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실시간 관점들은 제가 여기에 적어드리는 방에서 선물 트레이더의 관점을 받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제 영상을 하루에 한 번만 찍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도 추세선을 긋고 지금의 추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가 숏이 유리한지 상승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방을 자주는 안 보지만 아마 저랑 관점이 비슷할 겁니다.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안다면은 아마 숏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14시가 궁금한 게 아니라 15시나 16시, 17시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에서 매번 관점이 올라가니까 실시간 관점을 들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자 썸네일에 반드시 들고 가야 할 코인이라고 적어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머지 업데이트가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은 이더리움의 달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고 어떻게 본다면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마지막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장세들을 다 뭉갤 거예요. 이더리움의 시총이 뭐 몇천억? 1조? 5조? 10조? 이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봤던 것만으로도 300조에 해당하는 코인이고 암호화폐 총 통틀어서 비트코인 다음 시총이 가장 높은 코인이 하드포크를 한다. 이거 다른 거 안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알트코인, 잡코인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 알트코인 매매하다가 수익 내면 좋죠. 근데 물리면은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물려서 손절을 못하면은 이 장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큰 그림 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더 머지 업데이트 반드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은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제가 그 주둥이 선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이 저스틴 선도 이 물량 넘길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약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더 W가 나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를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ABC, 9 비트코인 캐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 전에 BSV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 먹을 거리는 많을 것이고 대세 장세는 이더리움 안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잡코인에 투자를 하냐 아니면 이더 하나 보고 큰 그림 보고 투자를 하냐 이거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한다고 해서 제가 뭐 화내거나 아니면 틀린 방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큰 그림은 이더리움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이더 놓친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이더로 교환이 저도 완료가 됐고 저는 이 이더랑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은 하드포크 전까지만 되고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10월 전까지는 매도를 마친다라는 셈이 될 거고 그 다음 추세를 보고 다시 매매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관점이 여러 개가 겹쳐요. 사실 이 이더 머지 업데이트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FOMC 일정이랑 또 여기에 더해서 주봉상이 겹치게 되는 관점이 세 개 다 겹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했을 때는 9월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평온한 것은 8월이니까 지금까지 따라오신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자에 저희 회사에서 좀 중요한 일이 잡혀 있어서 촬영부는 좀 짧게 잡을 거예요. 그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